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 전남에 최대 13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비는 오후 5시 기준 완도 보길도에 134, 보송봉내 100, 구례 성삼재 78, 광주에 34mm 등을 뿌렸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 전남 해안 등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산림청도 오늘 종호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전임 정권 지우기에 표적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도 빨라지고 있는데 광주를 찾은 전현희 전 위원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권익위원장 퇴임 후에 지금 3개월 만에 세 번째 광주 방문인데요.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이 야당인 민주당이 정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그게 대안을 찾고 또 이렇게 맞서 싸워주는 그런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 사건의 본질은 또 어떤지 말씀 한번 해주신다면. 독립성을 침해하고 기관장을 쫓아내려는 것은 이거는 이 정권이 소위 말하는 감사원이나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 또 권익위와 같은 그런 기관들을 이용을 해서 이 정권의 이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관장을 이렇게 쫓아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었나. 대통령실과의 연관성까지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사자로서는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어떤 형태든지 관여가 없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를 사퇴 압박하기 위한 이런 감사원의 감사가 대통령실과 연관이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라든지 야당의 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공수처 수사에서 밝혀질 거다 그런 생각. 또 지역민들한테 또 국민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년 동안의 감사라든지 또 여당 집권 여당 쪽의 그런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서 저는 적벽 대전에 그 10만 개의 화살을 제 몸에 지금 맞았다. 그런데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화살을 제가 하나하나 뽑아서 저에게 범죄를 했던 그런 범죄자들에게 불화살로 10만 개의 화살을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수처 수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법적인 그런 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고 특히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법무부가 폐기하고 없다던 2017년 상반기 검찰 특활비 집행 내역이 남아있다는 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제도 개선 이전 자료인데 들여다봤더니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지급 사유도 없이 카드 영수증 하나 붙여놓는가 하면 아예 이것도 없고 금액만 딸랑 적어놓은 게 대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에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곳이 검찰 말고 또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 MBC가 확보한 부산 3개 검찰기관의 2017년 상반기 자료는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전후로 검찰이 특활비를 어떻게 써왔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집행일자와 수령인이 모두 가려진 부산지검의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지급 내역서. 1월에 503만 5천 원을 썼다고 돼 있는데 2월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3월에는 448만 5천 원을 썼는데 이게 4월, 5월까지 똑같습니다. 6, 7월 역시 합계 금액이 같습니다. 날짜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서류입니다. 기밀 유지를 위한 수사에 쓴다던 특수활동비가 똑같은 패턴으로 증빙 서류 하나 없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기적으로 배분된 특수활동비는 아마도 그렇게 부산지검 안에서 각 부서나 사무실별로 나누어서 쓰는 식으로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특수활동비 용도에는 전혀 맞지 않는. 동부와 서부 2개 지청은 이 기간 카드 영수증을 첨부했습니다. 하지만 집행 사유도 없고
금액과 일자만 기록했습니다. 그전에는 어찌했는지 우리가 모르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겠습니까? 2017년도에 뭘 어떻게 썼는지. 이번에 문제가 되니 이제 해당하니까 우리도 이제 되돌아본 거지. 감사원의 계산증명 지침에 따르면 영수증과 지급일자, 금액, 사유와 상대방을 밝힌 집행 내용 확인서를 증거 서류로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영수증으로 증빙된 금액과 장부에 기록된 금액을 비교해봤습니다. 동부지청의 경우 증빙 서류로 확인된 금액이 2,360만 원인데 장부에는 6,310만 원을 썼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3,950만 원이 빕니다. 서부지청도 이렇게 장부상 금액과 517만 원 차이가 납니다. 특히 동부지청은 하루 96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하면서 영수증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부와 지출 증빙이 전혀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지출 기록부에 있는 액수하고 뒤에 붙어 있는 증빙 액수가 맞아야 되고, 증빙이 빈다는 건 사실 그 지침을 위반해서 사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 2017년 9월부터 제도를 개선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런지 다음 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 개선 전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MBC 뉴스 유재민입니다. 어제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오늘도 경찰의 2차 현장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에선 남편은 음독, 나머지 가족 4명은 흉기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전남 영암의 한 주택.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진 궂은 날씨 속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의 현장 감식이 이뤄졌습니다. 집 내부에서는 흉기 한 점이 나왔고 싱크대에는 농약 한 병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이들에 대한 1차 구두 부검 소견도 나왔습니다. 남편 김 씨는 약동물사로, 부인과 아들 3명은 흉기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약은 약 3분의 2 정도 비어있는 3분의 1 정도 남겨진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사를 하면서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마을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주민들은 이들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마을이 좀 뒤숭숭하죠. 아무래도 좀 안타깝죠. 좀 소송스러워 일도 많이 하고 주위에서 칭찬받은 사람이고. 김 씨의 세 아들은 지적장애 등 모두 중증 장애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 김 씨가 일을 나가면 김 씨 부인은 집에서 홀로 세 아들을 돌봐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불쌍하죠. 애들만 봤거든요. 등치였으면 3만 원 애들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다 먹여주고 씻겨주고. 김 씨는 최근 다른 마을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2024학년도 한국에너지공대 수시 모집 결과 90명 모집에 1,500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5.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시 경쟁률인 12.5대 1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에너지공대 입학센터 관계자는 학교의 다양한 지원책과 에너지 분야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시작합니다. 독감 접종은 기초 접종을 시작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되며 다음 달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동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이례적인 여름철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 발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중교통 정책을 총괄할 광주교통공사가 어제 출범식을 갖고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교통 시스템 전환에 나섰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지방공기업 구조 혁신을 위해 도시철도공사를 교통공사로 재출범하는 안을 확정했으며 앞으로 교통공사는 대중교통이 가장 편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을 발굴 시행합니다. 조선 세종대 집현전 주역이자 고려사와 태종실록 편수에 참여했던 필문 이선재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열린 필문 학술대회에서는 고려사 편찬을 중심으로 한 필문 선생의 업적을 살피고
무진군으로 강등된 광주를 광주목으로 복귀하는 데 힘쓴 광주 향약 선구자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